더 자세한 뉴욕 증시 분위기 김태수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하루 만에 70달러 선을 내주었네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여름 시즌 수요 기대감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가 장 후반에 들수록 하락세를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촉매제가 없는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물가에 대한 우려도 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업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재고를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4월 달에 도매 재고가 0.8% 증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1, 2, 3월 해가지고 모두 1%를 넘긴 수준에서 계속 도매 재고가 쌓여왔는데 4월 달에 0.8% 상승한 거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전일 자영업자들의 비즈니스 기대 지수도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매 사업자들, 홀세일러들이 연초만큼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3주 연속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이너스 3.1% 하락한 걸로 기록이 됐는데 5월달 내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하는 그런 모습이 커지고 있고요. 유가가 70달러는 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수요가 회복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동안 가격이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하는 걸 보면서 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아무래도 70달러는 현재 수준에서 좀 너무 높다. 그 배경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회복의 선구자인 미국을 제외한다면은 아시아와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 이것이 사실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 회복에 있어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됐습니다. 오늘 원유 재고량이 524만 배럴 감소했다. 하지만 휘발유 재고량이 700만 배럴이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수요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것으로 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에 마이너스 전환한 후에 70달러 선을 내주고 마이너스 0.4% 하락해서 69.77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도 혼조세가 짙게 깔렸습니다. 밈 주식도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업종별 종목별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 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유틸리티 업종이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으로 이제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 수익률이 오늘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했고 최근 1개월간 마이너스 15%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같은 바이오 쪽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1%대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상승했던 배송이나 건축재료, 주택, 내구재, 의류 같은 산업들은 마이너스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행정 명령을 내린 게 좀 이슈가 됐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계 업체인 이제 틱톡 그리고 위챗 이것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서명을 했었죠.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좀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틱톡을 매각해라 바이트댄스 측에다가 틱톡을 매각해라 이런 압박을 또 굉장히 대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틱톡과 위챗의 사용을 금지했던 이전 정부의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을 철회시키고 그리고 적국의 앱에 대한 안보 검토를 새롭게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적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SNS 쪽에서는 중국을 적국이라고 미국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 관련돼서 의심되는 중국 기업 59개에 대해서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상장 자체를 금지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조치들이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경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법적 근거가 더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은 최근에 틱톡 출신 2명의 임원을 새로 영입을 했죠. 스냅에서 새로 영입을 했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성장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내외 상승을 보였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개인 보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광고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확산되면서 마이너스 1% 하락을 했습니다. 밈 주식들이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굉장히 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서비스 제공업체 클린 에너지 페어스가 지금 밈 주식으로 또 올라오면서 31%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급등했던 클로버헬스라든가 웬디스, AMC, 베드베스비온, 블랙베리라든가 썬다이얼 이런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300를 그래도 지키면서 0.8% 상승했는데 1분기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손실이 절반 이상 하락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좀 그래도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밈 주식들에 대해서 분석을 포기하는 그런 투자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이제 10일에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과연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2% 지난 4월 달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을 좀 놀라게 하는 모습을 보였죠.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는데 팬데믹부터 해서 계속 2% 아래에 머물고 있다가 3월 달에 갑자기 2.6% 상승하면서 그 이후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5월 데이터는 지금 4.7%로 상승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 핵심 물가 상승 역시 3.2%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일시적으로 2%를 올라갈 수는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게 연말이 다가올수록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높게 이제 시장에서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과연 시장이 조기 테이퍼링을 이제 연준이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주간 신규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또다시 줄어들어서 한 37만 건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장 시작 전에 8시 30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6주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청구자 수도 지금 3억 6,500만 정도로 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40만 건이 굉장히 중요한 수준이었는데 그 아래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일은 영국 모리스 총리하고 미팅을 하는데 최저 한세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유보되어 있는 수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은 CPI 수치 확인과 함께 고용지표까지 잘 살펴봐야겠네요. 기자님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